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둔 중국에서 또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서 이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명보는 28일 중국 기술 허브인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이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고 이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웨이보와 위챗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들에는 26일부터 이 사웨이 등 선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코로나19 봉쇄에 격렬히 항의하면서 시위하는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엄격한 검열 조치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중국 밖에 이 중국계들이 올리는 영상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영상을 보면 주민들이 봉쇄를 해제하라, 자유를 달라, 경찰이 사람을 때렸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이 보이고요. 또 일부는 이 확성기를 들고 나와서 자신들을 막아선 경찰과 방역 요원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보는 시위대의 규모가 수천 명이었고 여기에 대응해서 방호복을 입은 경찰 수백 명들이 출동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들이 시위대를 설득하는 가운데 경찰이 일부 시위 주민을 체포하면서 시위대는 해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27일 인구 1,800만 명의 선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겨우 10명 나왔습니다. 10명으로 보고되니까 당국이 푸텐구라든지 최소 3개구의 14개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해가지고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15개 지역은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주민들은 주거단지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됐습니다. 또 사웨이의 지하철역도 26일 밤 10시께에서 전면 폐쇄됐습니다. 문제는 이 선전 지역의 봉쇄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선전시의 사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6차례나 봉쇄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선전에 있는 중국 최대 전자상가가 있죠. 화창베이인데요. 이 화창베이 상인들도 봉쇄 항의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화창베이는 4만여 개의 점포에 종사자만 22만여 명이 달하고 연간 거래액이 2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39조 원에 이르는 중국 최대 전자제품 시장입니다. 이렇게 규모도 크고 또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화창베이가 올해만 이미 3차례나 봉쇄를 당했는데 지난 23일 또다시 폐쇄가 되니까 이번에는 화창베이 상인들도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가 2년 가까이 지속되니까 종교부인들의 이 불만이 공권력에 대한 항의 그리고 시위로 잇따라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집단적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극히 드문이라서 이번 선전에서의 시위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고강도 일상 통제에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달에도 중국 남부 관광지인 이 하이난의 샤냐가 갑자기 봉쇄를 되면서 8만 명의 관광객이 졸지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항의 시위를 펼친 바 있었죠. 또 4월, 5월 2달간 봉쇄했던 상하이에서는 주민들이 한밤중에 동시다발로 냄비를 두드리는 항의 시위를 펼친 바 있고 베이징 대학생들도 엄격한 코로나 통제 집단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통제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7월 중순에는 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좌초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공사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이 관청을 상대로 첫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도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산발적 이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들이 분노 표출 대상을 당국으로 돌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공식화를 앞두고 이 사회 경제적 안정 유지가 절실한 중국 당국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서둘러서 이들을 진정시키는 대책들을 내놨지만 문제의 근원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앞으로 중국 당국을 겨냥한 이런 시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의 성장률이 0.4%에 그칠 정도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데다가 부동산 및 금융권 부실이 이어지면서 이 중국 인민들의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 일단 강력한 언론 통제로 관련 보도, SNS를 통한 확산 이걸 막고 있습니다만은 장기 집권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사회 안정이 지금 절실한 시진핑 주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중국에는 의식주라는 핵심 3요소 외에 또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젠캉바오입니다. 이 젠캉바오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건강 코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식당이나 슈퍼마켓은 물론이고 집이나 회사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뭐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건강 코드에 담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증해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젠캉바오가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고 또한 건강 코드 인증에 실패를 하면 어디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중국 당국은 바로 이 젠캉바오를 통해서 중국 인민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명분은 한 명의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고 적에 찾아내서 격리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제로 정책, 이걸 또 동태청령 정책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에 중국인들은 지금 72시간 내에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이 건강 코드 인증 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우유의 유통기한은 7일인데 중국인의 유통기한은 72시간이다. 이런 자주 섞이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젠캉바오를 통해서 중국의 인민들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 인민들의 삶 전체도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 코드에는 백신 접종 여부, 그 PCR 검사 기록은 물론이고 신분증 번호, 사진 이런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소지자가 언제 어디에 갔었는지 이것도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통제가 손쉬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 당국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죠. 특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위한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통제라든지 억압된 사회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 7월 정저우시에서 있었던 젠캉바오 조작 사건은 중국에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권력자에서 어떻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영국의 철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구상했던 판옵티콘, 그러니까 간수 한 사람이 재수 전체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을 말하는 거죠. 이 판옵티콘의 중국 버전이라 할 디지털 판옵티콘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 치하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당국의 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 통제 강화에 도움을 주는 부대 효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인민들은 사실 통제에 너무 익숙하죠.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주민들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점이죠. 어쩌면 지금의 중국인들은 그런 사회적 통제가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평생 지속되면 어느덧 중국 공산당의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유의지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중국 인민들이 분노를 폭발하면서 저항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지나친 통제도 그랬고 은행의 셧다운으로 인한 주민 시위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저항에 나선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통제가 심하고 감시 또한 철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 내에서 시위가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것은 이 중국 사회도 그만큼 발화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생존을 건 저항을 지금 중국 인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저항들을 보면서 SNS를 통해서 퍼뜨린다는 것은 그런 저항을 지지하는 것이고 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런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중국 인민들도 그만큼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지방정부들은 이미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미 그런 상황이 온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방정부들은 인민들의 고혈을 아마 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민들한테 책임도 전가하고 벌금 폭탄 또 엉뚱한 세금까지 징수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조그마한 조짐들이 인민봉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딱 그런 시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그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